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또 3일이나 있다 보니까 토, 일, 월, 화, 수 하고 이제 오늘까지 뭐 해서 어제부터도 여행 가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고 다음 주 뭐 목금 껴가지고 이렇게 긴 장기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여행 안 가시고 혹은 여행지에서도 미국 시장,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다시 탄력받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주 월화수 한가위 특집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특별 편성이 됐습니다. 예, 뭐 편성이라고까지 좀 거창한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께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쉴 때 미국장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시집 안 간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방송 보기 싫으시면 여도운 시집 보내기 운동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근데 항상 6시에 방송을 하는데 그게 아마 9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3일 동안 월화수에는 오전 9시에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콜 외쳐주셨으니까 약속 지키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조금 더 내추럴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삐끼삐끼 댄스도 예, 뭐 준비해 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가위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풍성하게 보내시라고 선물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또 선물도 있으니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고요.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특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 연휴 때 네, 매일 everyday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근데 아마 이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공간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안 그래도 저 3프로가 이제 미국 방송 글로벌 머니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자정에 한번 그 미국 쪽하고 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때 또 방송을 미국고 연결하시는군요. 네, 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우리 이남 교수님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맞이 방송 반갑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단어를 이렇게 딱 보고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노래 한 소절을 하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준비해 온 우리 여행커한테 물어보고 네. 싶은 것은 이제 미국인들 많이 쓰는 말이기도 네. 해요. Winner takes it all.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워낙 그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좋아해서 이제 특히 이제 대선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70년대 아바가 네. 스웨덴의 그룹이 불렀던 노래 제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위너 텍스로 승자가 다 모든 것을 거머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대선 그 토론이 있었죠. 트럼프 대 그 해리스. 그래서 미국은 선거 제도가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선거 인단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 선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서 그 여당인지 야당인지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네. 되게. 근데 이제 미국은 주마다 선거인단이 정해져 있고 전체가 538명입니다. 네. 그래서 왜 538명이냐 하면 미국은 50개 주인데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명이고 네. 하원 의원은 좀 많아요. 그래서 435명, 100명 플러스 435명 플러스 워싱턴 DC에 3명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538명의 선거인단이고 그러니까 요곳에 반을 넘으려면 과반수가 270석을 그 선거인단의 270명의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아야지 대선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게 어떤 한 주가 10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면
그 미국도 여당하고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고 야당이 공화당이면 여당이 그 주에서 6명의 그 지지를 받고 4명은 야당을 지지를 하면 6대 4의 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를 이겼다고 여당이 가정을 해서 10개의 표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에서 이겼으면 그 후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100% 표를 다 갖고 간다. 그래서 이제 winner takes it all이고 그 미국은 동부나 서부 큰 지금 주들 뭐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이런 데가 큰 데인데 그런 데는 이미 그 역사적으로 정치 성향이 정해져 있어서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정해져 있고 조금 작은 주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실제 우리 그 대선 토론은 필라델피아에서 했죠.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도시인데 요런 미시건, 위스콘신 뭐 이런데 작은 그 주 7개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윙 스테이트는 과거에 보면 50대 50으로 거의 여당 야당이 비슷해서 네.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어느 쪽으로 표가 한두 표가 갈리냐에 따라서 그 주의 표가 다 그 후보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경합주인데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이지 않다, 비민주적이다. 왜냐하면 51대 49로 한 주를 누가 이겨도 그 표를 100을 다 갖고 다 가져가는 가니까.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미국 그 정치 제도라는 게 이렇게 작은 주까지 섬세하게 대선 후보가 관심을 가지게끔 한다는 큰 주만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쵸. 실제 선거에 임박해서는 오히려 이 7개 스윙 스테이트를 대통령 후보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들은 이미 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제 민주당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좀 독특하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제도다. 이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까지 이제 2달이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그 선거 때도 실제 표수는 힐러리가 표수는 훨씬 힐러리가 더 더 많았지만 많았죠. 선거인단에서 그렇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승리를 같았으면 그 힐러리가 됐었겠죠. 네네. 우리는 이제 일반 선거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독특한 세계에서 아주 드문 간접 선거를 최소한 대통령을 뽑는 데서는 네. 하고 있다. 예.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또 인지를 하시고 미국 선거 관련해서 또 지켜보시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모브 글로벌 인터뷰 내용을 지금 보니까 4가지로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영어가 좀 많네요, 교수님. 그 제 컴퓨터가 이 키보드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어제 네. 밤에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영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번 토론이 되게 중요하고 많은 그 유권자들이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우리 서학개미 분들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카밀라 해리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왜냐면 인기 투표에서는 뭐 막상막하 아니면 오히려 앞서긴 했지만 우리가 대중적인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했고 우리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금년 들어서는 그 카밀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그 공화당 바스켓하고 민주당 바스켓으로 나눴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근데 공화당 바스켓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특히 세금과 관련돼서는 기업의 이익과 직접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3개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그래서 좀 전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카밀라 해리스가 첫 번째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붙자고 제안을 했죠. 근데 트럼프가 좀 전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카밀라 해리스는 토론에서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네. 오히려 나와 토론을 할 시간에 지난 4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부통령으로서 반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다시 붙어도 카밀라 해리스가 좀 우세를 보일 것 같은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좀 거절을 한 좀 바로 나온 뉴스입니다. 네. 제가 다른 준비한 것은 오픈 AI가 뭐 잘 나가죠. 잘 나가고 실제 과거 연초에 그 펀딩을 받을 때만 해도 한 100억 달러, 13조의 밸류에이션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3대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엔비디아가 서로 투자하겠다고 줄을 서 있어서 지금 네. 마지막으로 65억 달러의 돈을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의 밸류에이션은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쳐보니까 인텔 시가총액의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텔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컸는데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AI의 대세인 오픈 AI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몇 달 전보다도 지금 커졌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금융주가 올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도 좋았고 1년 내내 좋았는데 이번 주에 금융주가 좀 휘청했어요. 특히 이제 JP 모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꺾이면 이 그 예대 마진이 축소가 돼서 네. 내년에 그 시장이 월가가 너무 우리 회사의 기업이익을 좋게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JP 모간의 그 제이미 다이먼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사장이 기업이익을 좀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봐라 이제 그런 경고를 날려서 그날 주가가 한 7, 8% JP 모간이 한때는 빠졌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11%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인데 워런 버핏이 계속 주식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이언 머니헨 CEO가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왜 버핏이 파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 이제 큰 그림을 보면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예대 마진 스프레드가 더 늘어나서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아마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테니까 네. 예대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면서 은행의 비즈니스가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을 특히 내년에 보일 테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요즘 비즈니스가 M&A가 활성화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죠. 근데 제가 어제 수업을 학교에서 하면서 네. 그 우리 학생들이 내국인 학생도 많죠, 외국 학생도 많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폰을 들고 있는 학생이 이제 제가 왜냐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얘기를 하면서 애플 주식을 2016년에 취득한 그런 투자 철학, 네. 투자 프로세스를 이제 가르치는데 그 우리 학생들 중에 95%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고 95%요. 네, 그러니까 5%가 삼성 20대 초반에 우리 내국인 외국인 학생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5%는 삼성을 쓰고 있고 아이폰을 쓰는 학생들의 100%가 다음에 그 아이폰을 교체하면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아이폰을 애플로? 계속 쓰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 16의 그 실제 공개된 게 되게 좀 실망스러웠지 않아요? 실제 뭐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내 같은 큰 데는 변화가 없었죠. 우리 AI 기능이 내년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웠지만 주가가 거의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러한 막강한 생태계 그러니까 여전히 애플에 충성하는 20억 명 이상의 고객이 있다. 이제 그 점이 아마 애플을 지탱해주고 이제 그게 근간이 돼서 애플의 서비스가 지금 계속 엄청난 현금을 찍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럼 주제부터 미국 대선 토론이 주가에 미치는 임팩트. 사실 뭐 약간 테마성으로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트럼프 관련한 그 미디어 그룹은 주가가 엄청 하락을 했고 뭐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 또 일시적으로 올랐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예. 지금 일단은 토론에 대한 평가. 토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점을 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최근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도 그 고위공직자한테 들었어요. 저희 이제 거버넌스 포럼이 밸류업 기업을 발표하면 학점을 주잖아요. 네. 근데 C를 제가 자주 줘서 물론 A도 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발표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제 그런데 네. 이 대선 토론의 결과를 보고서는 해리스는 A 학점, A 제로, 트럼프가 잘 못했지만 완전히 또 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자제력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흥분한 다혈질의 그 최악을 보이진 않아서 B 마이너스. 그래서 그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제가 수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이 토론을 직접 라이브로 ABC 방송을 들었거든요. 우리 네. 시간으로 오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는데 제 방의 조교가 미국 여학생이에요. 시애틀에서 나온. 그래서 나 이거 듣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어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am scared of Donald Trump.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동부나 서부의 학생들이 조금 이제 그러한 인식,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또 민주당 성향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중부나 남부 쪽은 또 되게 전통적으로 보수 공화당을 되게 지지하는. 그래서 네. 미국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갈라져 있는. 그래서 항상 뭐 진짜 박빙의 승부가 되죠. 예. 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 때 직접 표정들이에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의 그 훈련을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여유가 있어 보이긴 되게 하네요. 그 표정이 되게 다양한 원래 미국 사람들이 표정이 좀 우리보다는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근데 되게 특히 밑에 사진 세 개를 보면 되게 여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키가 190cm고 이분이 163cm여서 엄청 되게 작으시네요. 내려다 보면서 자기는 토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받침대 같은 거 주지 말라고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압도를 했습니다. 네. 되게 카리스마를 잘 보였고 자신감을 되게 표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공화당 캠프에서는 이거 재선의 가능성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양쪽이 그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강하기 때문에 요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스윙 스테이트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우리가 솔직히 그 예측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이번에 확실한 것은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지도자가 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좀 줬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미지를 확실한 인상을 남겼지만 네. 뭐 이것을 토론을 카밀라 해리스가 뭐 6대 4나 7대 3으로 이겼다고 대선을 승리하는 것을 장담하기는 되게 어렵다. 앞으로도 뭐 꽤 남아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약간 이미지 자체가 부통령은 사실 그동안 어떤 사람인지조차 시장에서 원래 미국의 부통령은 존재감이 별로 네, 없는데 네. 근데 옛날에 뭐 딕 체니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딕 체니는 되게 네오콘이라고 그 공화당의 그 핵심인데 그런 분이 이번에 카밀라 해리스를 장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라고. 네. 근데 원래 미국 부통령이 존재감이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카밀라 해리스는 특별히 좀 그런 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해했는데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 재밌는 게 양쪽에서 이제 두 분이 그 입장을 해서 악수를 할지 안 할지는 그 둘이 실제 그 대면 공식 자리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악수를 할지 안 할지 궁금했는데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다가가서 먼저. 악수를 청했고 트럼프가 좀 떨떠름하게 악수를 받았는데 실제 트럼프가 악수를 대응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막 철저하게 겁을 때.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거를 트럼프가 원래 또 그런 것도 제스처를 되게 네, 잘 네. 하니까. 근데 재밌었던 게 남자 여자 앵커 ABC 방송에서 이번에 독점 방송을 하고 이제 뭐 다른 채널들도 실었는데 약간 이제 여기가 민주당 그 보수 진보 성향인데 네, 네. 약간 좀 질문 내용이 보면 카밀라 해리스한테 조금 유리한 거는 실제 저희가 느낄 수가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검사 출신의 상원 의원을 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했던 여성 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 그리고 실제 그 우리 앵커는 알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 트럼프가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대중적인 인기를 You 얻고 fire, 막 이러면서. You are fired. 제가 다음 페이지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정치적인 입지를 만드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토론이 끝나고 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스타그램에 나는 카밀라 해리스를 지원한다고 한 게 되게 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필라델피아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좀 떨어진 이제 도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모교예요. 그러니까 유펜 나오고 왈튼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왈튼이 유펜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도 있을 수 있고 네. 여기가 이제 펜실베니아 주가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러스트 벨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의 전성기 때 미국 중부 뭐 미시간주는 자동차가 있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제조업 철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양화가 돼서 백인들은 많이 떠나고 네.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이 많은 도시여서 되게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하여간
뭐 그 카밀라 해리스의 압승으로 끝났고 우리가 11월 5일 날 대선이 있고 승자가 결정이 되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 네. 근데 이게 보통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속에 You Are Fire 저게 또 유행어가 됐잖아요. 그때는 되게 화제였고 그 대중적인 스타가 트럼프가 됐었죠.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업가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지 몰랐고 네. 이 그 리얼리티 쇼가 어프렌티스라는 도제제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 프로포설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한 명을 떨어뜨리면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다. 해고감이다. 뭐 그런 얘기여서 이제 했는데 네. 되게 요런 그 모습을 꽤 기대를 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런 것은 보여주지 못했다. 네. 자, 지금 지지율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토론이 되기 전에 네, 누가 이미 더- 전국적인 그러니까 우측 하단을 보면 전국적인 그 폴 서베이의 평균은 해리스가 40, 트럼프가 47대 45. 그러니까 이미 조금 해리스가 앞서고 있었고 요런 집계도 있었어요. 지금 플로리다의 그 트럼프 가족들이 아이방카도 여기 살거든요. 근데 플로리다가 이제 자기의 그 본거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카밀라 해리스가 47%까지 획득을 해서 트럼프 49여서 거의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카밀라 해리스가 좀 대단하다. 근데 이제 실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집계된 걸 보면 크게 지금 많이 아직은 변하진 않았어요. 예. 지금 네,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의 톱 5 관심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렇죠.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또 일맥상통하지 않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사실 태양광 종목도 오른 거 보면은 그렇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행자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첫 질문을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민주당 성향, 중도 성향, 그다음에 우측은 이제 보수당 성향.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경제, 그렇죠. 물가, 생활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카밀라 해리스의 가장 그 약점인데 실제 첫 번째 토론을 할 때 조금 본인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고 약간 그 외운 것을 그대로 읽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중산층 출신의 서민 생활을 잘 이해하는 보통 사람이다. 네. 트럼프 당시는 부자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포지션을 잘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잘 넘어갔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 네. 낙태. 특히 이제 낙태는 카밀라 해리스가 여성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틀리게 이제 어보션 낙태가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여기서 압도를 했고 본인은 여성은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미국 여성한테 되게 중요한 거여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눌렀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토픽에 있어서 뭐 치고받고 했지만 네. 카밀라 해리스가 경제 생활 그냥 살기가 힘들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공격을 안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여유 있게 그 임했다고 하는데 그거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엄청 되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해서 누가 어떤 당이 그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스켓. 이제 공화당 바스켓, 민주당 바스켓을 네. 만들어서 공화당은 이제 뭐냐면 이제 공화당이 되면 그 정책적으로 유리한데 그래서 에너지 왜냐면 뭐 석유 산업을 지금 다시 부흥을 시킬 테니까 소재 산업, 유틸리티, 부동산. 그러니까 전통 산업들이죠. 그리고 민주당 바스켓은 태양광 에너지, IT,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바스켓에 익스포저가 더 많고 네. 국내 우리나라 산업들도 좀 이해관계가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죠. 근데 금년 들어서는 8월까지 공화당 바스켓이 민주당 바스켓보다 10% 아웃퍼폼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8월부터 카밀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되고 나서는 오히려 민주당 바스켓이 조금 그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여간
이런 식의 의외로 저도 이 바스켓하고 주가 성과를 보고 이게 실제 그 공화당 바스켓이 올해 되게 좋았네. 되게 뜻밖이었습니다. 되게. 네. 예. 이런 주가의 단순한 움직임도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정책이나 그게 또 전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네. 개인들한테는 이제 개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는 법인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 8월에 갔을 때도 한인이나 미국 사람 중에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안 하지만 감세를 과거 집권했을 때도 해줬고 네. 이번에도 법인세를 화끈하게 더 낮춰주겠다.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실제 자기 찍기는 아마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 이제 그런 지지층이 되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재 미국의 법인세를 놓고 보면 법인세율이 여기 다음 페이지 아까 설명을 드리면 네. 법인세율이 21%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되게 낮습니다. 근데 네. 트럼프는 이것을 더 인하를 해서 15%까지 낮춰주겠다.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는 이제 큰 정부를 항상 지향하잖아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긴데 그 민주당은 세금을 우리가 좀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28%까지 올리겠다. 근데 실제 이런 식의 대통령 후보가 제안을 해도 결국 국내도 그렇지만 이 세율이라는 것은 국회, 미국에서는 의회, 하원에서 가장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네. 21%에서 약간 1, 2% 정도 조정이 되지 이게 극단적으로 15%나 28%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네. 골드만삭스는 단순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트럼프 생각대로 법인세가 15%가 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미국 기업의 이익이 한 5%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거꾸로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네. 한 4, 5%그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익이 좀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주가에 좋다. 근데 좀 너무 단순한 그 분석이긴 합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도 우리 그렇죠. 봐야겠죠. 중국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책 중에 가장 그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 시장이 좀 걱정하는 것은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네. 카밀라 해리스라는 개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었고 이번에 좀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서 뭐 시장이 조금 이제 편안하게 아마 이번 주에 주가 좀 오르는 것도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네. 이번에 뭐 김정은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한국이나 대만이 국방비를 부담을 덜 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나토 유럽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지 국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 지금 미국이 해주니까 분담금을 늘리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 10%의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에 대해서 10%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그걸 20%로 높이겠다.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은 대부분 제조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을 다 하잖아요. 월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 싼 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 민주당은 이런 공격을 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의를 하면 중산층의 그 한 달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4,000달러가 감소하는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대기업의 어디 사장님이신데 이제 미국에 그 공장을 투자를 많이 해요. 여기 뭐 친환경 관련된. 근데 실제 트럼프가 돼도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IRA 그 배터리나 이러한 칩셋 반도체 이런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뭐 배터리 여러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실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별 기업은 그 주와
그러니까 가령 뭐 아리조나 주면 아리조나 주와 계약을 맺었고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가 모든 걸 다 무효화하겠다 그래도 개별 기업이 그 주와 맺은 법률은 계속 유효가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뭐 그동안 보조금 준 거 다 회수하겠다 그러는데 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이제 미국 대선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몇 시간 얘기를 해도 굉장히 그렇죠. 부족한 예. 내용인데 컴팩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픈 AI가 요즘에 투자 열심히 받는데 뭐 애플이든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손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펀딩을 하는데 적자가 네. 워낙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잘 나가도 아직 매출액이 크지는 않고 음. 엔지니어들 급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갖고 가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라운딩을 하고 이거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사위가 지금 이제 그 Thrive Capital이라는 데가 이 펀딩을 주선을 하는데 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톱3가 다 증자에 서로 참여를 하겠다 네. 그러고 원래 60억 달러 자금 조달이 얘기가 됐다가 더 서로 넣겠다고 그래서 지금 65억 달러까지 이제 네. 오늘 지금 나온 얘기가 되고 기업 가치가 한 150억 달러.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1,500억 달러죠. 그러니까 15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한 2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오픈 AI의 입장은 이렇게 강한데 그 또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AI가 투자가 버블이다. 너무 과잉 투자를 했는데 실제 그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던 그 일야 수트케버 되게 그 이번에도 화제가 됐던 그때 이제 그 뭐 약간 내부에서 데모가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다시 이제 평정이 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회사를 차렸는데 직원이 10명 미만인데 회사를 차렸다는 뉴스에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만도 밸류에이션이 한 7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AI 투자의 버블을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또 AI 회사들은 펀딩이 더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그 독과점 입장에 있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워낙 지금 잘하고 있는데 AI 분야에 오픈 AI 같이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탄생한 데도 있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면 이 빅테크에서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래의 잠재의 경쟁자를 다 없애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창업을 한 사람들은 현금으로 몇 천억, 몇 조 원의 돈을 받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엔비디아, 아니면 뭐 이런데 그 빅테크의 주식을 결제 방법으로 현금을 주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으니까 마다하지 않고 회사를 파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경쟁이 일어서 경쟁이 그렇죠. 있고 혁신이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이제 나중에 좋은데 네. 이런 경쟁을 처음부터 싹을 다 없앤다. 그래서 이제 반독점 관점에서 페어트레이드 커미션이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좀 아킬레스 건으로 되고 뉴스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금년에만 해도 1조 원 이상 AI에서 펀딩을 받은 기업이 그 이번에 그 SSI라고 새로 이번에 그 창업한 데 포함해서 9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 국내는 지금 뭐 코스닥이나 이런 데 이제 펀딩이 그 말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뭐 실제 보면 일론 마스크가 만든 XAI도 있고 엔스로픽이라고 요즘 뭐 대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하여간 이 펀딩이 또 AI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버블 걱정을 하지만 또 창업을 하는 실력자들은 엄청난 돈을 지금 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너무 또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만큼 지금 VC에서는 자금을 많이 또 쏴준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안드레슨이라는 데랑 스퀘어 캐피털이 미국 VC의 뭐 양대 산맥인데 여기들도 결국 어느 AI 회사가 우뚝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Safe Super Intelligence가 이번에 이제 창업을 한 회사고 XAI, 그 일론 마스크 회사, Mistral AI, Open AI 다 여기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잘 될지를 알면 거기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춘추 전국시대 같이
또 몇 군데, 한 10군데, 20군데가 서로 다 경쟁을 하고 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VC들은 자기를 해칭하기 위해서 다 투자를 나눠서 한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오픈 AI가 잘하고 나중에 강자가 되고 엔트로픽 같은 데도 되게 승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지금 검색은 실제 구글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점적인 체제로 가지는 않고 여러 회사들의 위너가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토픽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애플 얘기를 못 그러게요. 듣겠네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버크셔 해서웨에서 계속 파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했네요. 그 돈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머니헨이 되게 네. 차분한 사람이고 되게 능력이 뛰어나. 원래 변호사 출신인데 그리고 되게 뭐 CNBC 같은 데 나와서도 경제 전망을 금융 CEO 입장에서 잘 해주는데 네. 워런 버핏이 계속 파니까 주가에 뭐 악재죠.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버핏을 많이 팔로우 하니까. 그래서 되게 나도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워런 버핏 선생님이 우리 회사 주식을 파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하소연을 했고 네. 여전히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11%를 들고 있는 주요 주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언제 투자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은 그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를 맞을 때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저가에 매집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2011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미국 정부의 그 부채 위기가 있을 때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투자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워런트를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융위기 2008년에도 골드만삭스가 휘청할 때 그때도 똑같이 워런트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7년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6년 후에는 가치가 한 300% 400% 이미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투자 스타일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을 좀 적정한 가격에 살려고 왜냐하면 진짜 좋은 기업은 아주 싸게까지는 하락은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 주식도 우리가 이제 반 정도 정리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JP 모간 주식 여기를 보면 네. 실제 금년 8월 이후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1년치를 보면 한 40%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rice to earnings 주가 수익 배수가 퍼가 한 12배, PBR은 한 거의 2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꽉 찬 상태였는데 실제 이번 주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JP 모간의 사장이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애널리스트들이 우리 회사 이익을 좋게 보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 기대를 낮추려고 왜냐면 그게 이제 매니지 익스펙테이션 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그런 작업을 경영층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워닝을 준 거랑 다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돈을 자꾸 쌓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무슨 속내인지도 궁금하고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파니까 금융주에 대한 뷰를 안 좋게 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그 속내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추론해 보는 걸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